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에서 예술과 기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융합에 관련해서 교육과 창작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다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플레이풀 가드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는 총 두 가지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두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교육 기획 프로그램으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두 강연에서 보여드릴 사례 모두 플레이풀 마인드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접근하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왜 플레이를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주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이전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온오프라인을 연동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매체인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와 커뮤니티 안에서 디지털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공간들이 어떻게 연동되어서 진행되었는지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상황에 와서의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인데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앞서 진행했던 온오프 연동했던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동시켜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교육들을 진행을 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소개드릴 사례들을 모두 관통하고 있는 플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예기치 못한 숙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기술은 점점 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또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죠. 많은 분들이 체감으로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뉴 노멀이라는 이 단어로 대변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예상치 못한 세계와 어떻게 조응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택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용은 어쩔 수 없이 필수입니다. 어렵지만 또 너무 새로워서 당황스럽지만 기술 사용은 필수가 됐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에 앞서서 저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서 플레이풀 마인드라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것을 배울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듯이 혹은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미션들을 수행해서 퀘스트를 하나씩 단계를 만들어 나가듯이 벽을 먼저 느끼기보다는 호기심을 먼저 느끼고 그것을 직관하고 탐구하고 또 내 나름대로 변형하면서 그게 창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단계적인 행위가 바로 인간의 플레이 행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개발하지 않아도 인간으로서는 모두가 소양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행위를 좀 더 개발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특히 예술에서는 플레이라는 행위를 한글로 놀이라고 번역하기 이전에 플레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플레이, 그 다음에 희극의 연극의 대본을 보고 연기하는 플레이 해서 어떤 규칙과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여서 나눈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변형해서 창작하고 표현하는 예술에서는 이미 잘 수행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용과 해석,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변용, 그 다음 나아가서 창작, 이것이 더 나은 직관으로 이어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자이자 창작자인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태도와 그 다음에 그것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플레이라는 주제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변주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먼저 2017년, 18년 2년 동안에는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놀이 매체이자 그 다음에 플레이 행위에 아주 대변되는 장르인 게임을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업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양산적인 어떤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것도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게임들, 또 그 안에서 대안적인 방법이나 어떤 예술적인 창작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미디어 아트로 창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고요. 2019년도의 경우에는 이 플레이라는 주제의 게임이란 단어를 플레이풀 미디어로 좀 더 용어를 발전시켜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다만 이 어린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오늘 소개할 온라인 그 교육을 진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기술 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키워드들을 뽑아냈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릴 2020년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컬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를 방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그 본 행사 자체에서도 온라인 행사를 이제 주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여한 120개국의 참여 기관들이 나름의 이제 온라인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서 진행한 저희 이제 융합예술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 이전에 이미 우리는 온라인 매체를 잘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지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요. 온라인 매체는 어느 순간부터는 교육에 아주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잘 연동시켜서 교육을 진행하는 체계를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교육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를 더 풍성하게 해서 교육 내용 자체를 되게 풍성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하기와 이야기하기의 어떤 주제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동했었는지 저희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플레이라는 주제로 인해서 게임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요. 게임 중에서도 대안적인 게임 혹은 예술성이 조금 더 특별하게 도드라졌던 게임들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언택트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과 더불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고요.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호작용적 가상 공간이 바로 게임 세계입니다. 게임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줌이나 아니면 메신저와 같은 어떤 통신 미디어랑은 좀 다르게 게임 안에는 캐릭터,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제한된 규칙, 또 그 안에 배경, 그다음에 그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미션들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콘텐츠들을 함께 향유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게임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 서로 게임들을 보면서 연동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 아트게임 프로젝트는 게임을 둘러싼 디지털 문화와 그 다음에 예술성을 살펴보고요. 이렇게 창작된 어떤 게임들을 또 예술 창작 교육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튜토리얼들을 배워보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어떤 주제에 다가가는 단계적인 방법을 접근하기, 실험하기, 그 다음 이야기하기 단계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매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저희가 연구한 게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들이 성행을 하면서 게임의 상호작용성은 특히 미디어 아트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던 요소였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 전시는 독일 칼스루헤 미디어 센터, 제트카임이라고 하는 미디어 센터에서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 게임 플레이 전시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2018년에 직접 가서 찍었지만 2016년도에 경기문화재단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성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그들을 둘러싼 문화, 그리고 이 게임이 어떤 편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문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또한 게임이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다거나 개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2010년대에 대두되었던 메이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오픈된 소스와 그다음에 오픈된 방법들, 그다음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의 만들기 방법을 공유하고 그것을 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문화를 이미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반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창작과 공유인데요.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툴들에서 굉장히 금액이 좀 비싼 툴이거나 아니면은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방법적인 사용적인 면이 너무 어려워서 허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편견을 조금 더 벗어나면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예를 들면 코딩 없이 재미있는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무료 툴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혹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그 게임 툴을 사용을 해서 각자의 게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자의 플랫폼에 올려서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접근하기, 실험하기, 이야기하기 단계에서 접근하기에서는 미학이나 혹은 산업, 그 다음에 게임을 직접 개발한 개발자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론가의 이야기 등 강연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실험하기 같은 경우에는 총 10번, 2번, 20번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툴에서에 머물러 있는 어떤 대안적인 게임들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피지컬 컴퓨팅을 사용한 나만의 어떤 조이스틱 만들기, 나만의 장난감 만들기로 조금 물질적으로 가지고 오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이야기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이 게임에 관련해서 어떤 비평, 그러니까 게임적인 요소나 아니면 예술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비평들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강연 시간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어떤 현장이었는지 보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비대면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 중심이었었어요. 연도가 이제 2018년, 17년, 18년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육 장소에서 어떤 활동하는 시간 외에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도 꾸준히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디지털 매체인 게임이다 보니까요. 창작자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그들 간의 어떤 꾸준한 의견 교류와 소통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창작해 나가는 이 문화가 어떤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반이 되어서 또 다른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게임을 다루는 교육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 방법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방법의 어떤 환경들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평소에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풍성한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교육에서 사용했던 툴 중에 오늘 특별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 플랫폼에 있는 툴들하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툴인 트렐로,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게임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이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itch.io라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먼저 트렐로인데요. 트렐로 외에도 지금은 비대면 상황에서 되게 많은 협업 툴들이 더 많이 나왔고요. 빅캔버스나 아니면 혹은 잔디와 같이 협업 툴들의 그 방법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 당시에는 트렐로 툴을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 이 트렐로를 통해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은 교육 공간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어떤 창작 공간이나 혹은 이제
어떤 사적인 공간에 가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혹은 그때 연구했던 자료들, 그 다음에 함께 소통을 나누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카드 형태로 올려서 공유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트렐로는 보면은 이렇게 크게 이제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고 그 안에 카테고리에 맞는 카드들을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자유롭게 마우스 클릭으로 움직이면서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팀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제 구성도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미지나 텍스트,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또 동영상까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또 새로 나온 최신의 것에 관심이 있었던 창작자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이러한 공유 시스템, 자신의 생각과 어떤 연구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과 툴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창작을 하고 협업을 했다면 이것으로 결과물로 나온 결과물을 플랫폼에 올려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게 필요할 텐데요. itch.io라는 플랫폼은 기존의 어떤 다른 스팀과 험블덤블 같은 과금이 있는 게임 플랫폼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아주 개인의 게임을 그냥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 만든 게임들을 하나의 콜렉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게임들을 만들었었지, 이런 창작물들을 만들었었지 라는 지점에서 이제 페이지를 아카이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게임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디지털 게임이 아니고 보드 게임이어도 올릴 수 있는 블로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게임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 itch.io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어떤 한정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내 게임을 보고 그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의 창작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되게 효율적인 플랫폼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각자의 게임들을 그냥 웹상에서, 그러니까 다운받지 않고 웹상에서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 그 툴들인데요. 이미 뭐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는 다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지메일과 구글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용량까지는 무료인데다가 또 파일을 주고받기, 공유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2017년, 18년, 2년 동안 그 다음에 총 5개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쌓인 어떤 교육 내용들을 함께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면 그 안에서 쌓인 내용들을 아카이빙하는 것도 온라인 공간의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자들은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 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이제 연동해서 그때의 내용들을 한번 열람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휘발되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 공간에 축적되어 있다면 저희가 제시한 어떤 주제, 아트게임 혹은 대안적인 게임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커뮤니티가 생성될 수 있겠죠. 관심 있는 분들이 몰리니까요. 그래서 아카이빙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냅니다.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러실 거예요. 뭐 텍스트나 이미지는 당연하고요. 동영상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영상까지 미디어에 기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웹페이지 아카이빙은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HTML 코딩을 해야 된다거나 뭐 호스팅, 뭐 도메인 이런 거 뭐지? 라고 좀 어려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쉬운 웹페이지 구축 툴을 좀 찾아 나가 봤어요. 처음에는 블로그 형태로도 진행을 해 봤는데 블로그 형태보다는 이왕 구글 드라이브에 축적해 놓은 자료들을 잘 연동할 수 있는 구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도구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었습니다. 저 같은 어떤 교육을 기획하는 또는 교육을 함께 했던 강사님들도 쉽게 들어와서 마치 PPT를 만들듯이 페이지를 다시 구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퍼블리싱 할 수 있는 좀 유용한 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 웹사이트 도구, 그 다음에 동영상을 유튜브로 관리를 하면서 교육에서 나온 콘텐츠들을 쭉 아카이빙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저희 융합예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카이빙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다 구글 웹사이트로 제작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교육 기획자, 교육 연구자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툴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달에 개학이 굉장히 많이 늦춰졌죠.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오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임시 방편으로 사용했던 게 저희와 같은 구글 웹사이트로 학교에가자.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또 이 안에서의 교육 콘텐츠들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간단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콘텐츠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고퀄리티들의 자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자.com에 한번 접속하셔서 어떤 교육들이 있나,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들이 있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센터의 웹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8년 아트게임을 주제로 했던 교육에서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을 한 교육을 진행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예술과 기술, 왜냐하면 비대면 상황에서는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들이 나오는 이 사회에서의 우리는 어떤 예술을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진행했던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사회에서 어떠한 교육, 어떠한 키워드로 교육을 진행해야 될지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단독으로 진행했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구립미술관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던 메이커스페이스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예술학교 이렇게 세 기관이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했던 거라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 앞으로 준비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소스를 던져보는 그런 시간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트게임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플레이풀 미디어라는 단어로 좀 주제를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그 다음에 성북 구립미술관, 그 다음에 N15이라는 메이커스페이스 이렇게 세 기관이 구립미술관과 예술학교는 예술교육 부분에서 그 다음에 N15는 기술 부분 교육에서 함께 협업을 해서 예술과 기술에 관련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플레이풀 미디어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처음 접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의 있게 접근을 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 교육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까지 포함해서 제안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공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는 사물, 메시지, 공간, 소리, 규칙,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 인간과 기계, 그 다음에 세계와 규칙 이렇게 8가지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키워드를 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까지 구축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었었습니다. 5가지의 단어로 진행되었던 이 키워드는 예술기관과 함께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어떻게 보면 변형해보는 해킹의 방법에서 사물을 바라보고요. 그다음 메시지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주고받죠. 항상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또 TV에 방영되는 여러 가지 드라마들도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주는 어떤 메시지들을 가장 단순한 드로잉으로 함께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공간을 조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공간을 채워보는 것, 그 다음에 소리의 기억을 재현해보는 것, 그 다음에 규칙, 실제로 게임을 만들어보는 것,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로 예술기관과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메이커 스페이스와 진행을 했던 거는 두 가지 키워드를 연동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과 현실, 인간과 기계, 그다음에 세계와 규칙으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조금 더 연동해서 확장하는 주제를 제시를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가상과 현실, 인간과 기계, 세계와 규칙에 따른 각각의 걸맞는 기술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창작을 해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겨울에는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5가지 요소로 물리적인 공간을 재현을 했어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재현했던 이 5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온라인 공간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교육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 공간의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졌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자르고 붙이고 칠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활동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소품을 만들어서 연극해보고 해서 저희의 창의성을 더 많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가 1차 시 강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총 2개의 이야기를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나머지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차 시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1차 시에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동해서 교육을 진행했었는지,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예술 창작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플레이풀 가드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저희가 플레이라는 혹은 플레이풀 미디어라는 어떤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플레이풀 가드닝이라는 어떤 좀 은유적인 키워드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교육들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가 온오프라인의 어떤 믹스였다면 2차 시에는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교육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해 보시면 이제 접근하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동하기, 또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1차 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2018년도에 진행했던,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진행했던 창작자들 대상의 중심, 2017년, 2018년에 진행했던, 그리고 2020년에 진행했던 창작자를 위한 교육 사례를 대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예술과 기술의 정원 만들기, 플레이풀 가드닝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드닝은 그 공간이 현실의 공간이든 혹은 뭐 미니홈피처럼 가상의 온라인 공간이든 하나의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이와 같이 어떤 인공적인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저희 센터가 2020년도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좀 더 확장하게 된 주제인데요. 좀 은유적이죠.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위치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예술과 기술 그리고 사회가 융합하는 미디어 아트 센터입니다. 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매년 9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5일 정도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센터가 지나온 40년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했던 페스티벌입니다. 처음에는 몇몇의 과학자, 몇몇의 예술가,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컴퓨터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것이 더욱더 확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현재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레지던시, 또 교육 프로그램, 또 페스티벌까지 진행하는 어떤 굉장히 큰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또한 예술과 기술, 그 다음에 사회의 융합을 굉장히 화두로 내두고 기술의 어떤 최첨단의 기술들을 이야기했던 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언택트의 순간에 맞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와 같은 한국에 있는 해외 기관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그 기관들이 그 린츠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페스티벌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도 그 기술적인 시스템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은유적인 혹은 예술적인 혹은 조금 담론적인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는 게 이 페스티벌에 초대받는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올해의 주제는 케플러의 정원이었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가장 대표적인 천문학자이죠. 17세기에 활동했던 오스트리아 린츠에는 케플러 유니버시티가 있을 정도로 케플러가 굉장히 크게 활동을 했던 지역인데요. 이 케플러는 자신이 어떤 행성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행성에 대한 규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정원사가 그 정원에 어떤 생물을 넣을 것인지, 그 생물과 생물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또 이 안에 어떤 사물을 넣어야 이 환경과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개발하고 연구하는 정원사에 빗대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천문학자의 역할을 정원사에 빗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우리가 온오프라인의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잘 정원사의 마인드로 구축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주제로 제시한 게 케플러의 정원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사가 만든 어떤 정원이라는 공간은 실제 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자 그 공간의 생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창조한 일종의 가상 공간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어떤 생물과 사물과의 관계를 만들었던 정원에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이 디지털 환경이 나의 정원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플레이를 주제로 교육과 어떤 창작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가드닝을 좀 더 플레이풀한 마인드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주제로 플레이풀 가드닝을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조망하는 주제는 서들라이프였었습니다. 그래서 서들라이프라는 환경 안에서의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서들라이프 키워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저희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이 행사의 총괄 디렉터였던 이동현 교수님이 처음으로 제시했던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이 현실이 퍼스트 라이프라면, 그 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있는 그 삶이 세컨드 라이프, 그 다음에 포켓몬고와 게임과 같이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이 공간과 가상 공간이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어떤 삶 혹은 일상의 양식들을 서드라이프로 명명하고, 지금은 우리는 연동하고 있는 그 서드라이프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정원을 어떠한 마인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주제를 잡고 5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5가지 프로그램은 3개의 섹션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예술 섹션, 그 다음에 담론 섹션, 그 다음에 실천 섹션입니다. 먼저 예술에서는 저희가 앞서서 소개드렸던 어떤 예술과 기술에서의 키워드를 뽑아서 공간화, 물리적인 공간화 시켰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외부로 가져가서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서드 가든 혹은 서울 가든이라는 웹 전시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공연의 부분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퍼포먼스로 더 투 핸즈, 비손이라는 전통과 기술이 만난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론 섹션에서는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강연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요, 강연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업로드하는 과정일 텐데요. 이것이 가장 1차적인 온라인에서의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또 다시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서 각각 3명에서 4명의 강연자들이 강연을 하는 15분짜리 강연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이는 유튜브, 네이버 TV,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방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는 실천 부분은 뭔가를 함께 만들어보는 워크숍 시리즈였었는데요. 이 워크숍 시리즈는 또 다시 2개로 나뉘어서 웹 가드닝과 플레이풀 가드닝으로 나뉘었었습니다. 각각 3개씩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 워크숍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딱 그 여름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약간 코로나가 급증세를 타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급하게 변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함께 사례로서 말씀드리면 좀 앞으로의 온라인 교육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간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그동안 교육했던 혹은 지원해줬던 창작자들이 온라인에서의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을 보여주는 AR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온라인 공간을 만들 때 가장 크게 다뤘던 그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모바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앱을 따로 다운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지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AR 전시장을 만들었고요. 그 전시장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풀을 심는 행위로 약간 자신의 가드닝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접근을 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장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서로의 상상과 감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전시장은 thirdgarden.space로 접속을 하시면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시니까요. 본인의 모바일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연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서드라이프의 정원, 그다음에 플레이풀 가드닝 굉장히 좀 생소하고 저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3가지 섹션에서 총 10분의 연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잠깐 뒤쪽으로 살짝 보시는 것처럼 한 강연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촬영에서의 조금 어려웠던 점은 생각보다 이제 강연 영상을 촬영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촬영이 진행이 될 거고 편집이 진행이 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온라인에서의 교육은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영상을 하나의 글쓰기로 생각을 하시고 서론, 본론, 결론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떠한 화면을 또 어떠한 사운드를 통해서 또 어떠한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줄지 굉장히 구체적인 기획서를 먼저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범순 선생님처럼 과학자, 그래서 케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혜연 선생님과 같이 미학자, 그래서 현대에 와서의 어떤 바이오 아트 혹은 신체를 이용한 아트까지로 지금의 예술과 기술의 흐름들을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 이소요 작가와 같이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연 환경을 스스로 연구했던 내용들을 소개해주는 강연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인간과 지역사회, 또 인간과 테크놀로지 이렇게 3가지 파트에서 각각의 영상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K아츠TV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접근하셔서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단계입니다. 이 실천 단계에서는 저희가 워크숍을 총 6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6개의 워크숍 중에 2개는 조금 더 이론 강연에 가까운 워크숍이었고요. 나머지 4개는 조금 더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는 워크숍이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한 2주 정도 전에 급하게 온라인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었고요. 첫 번째는 다양한 화상 회의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안정성 테스트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줌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 다들 줌을 많이 사용하는지 좀 느껴봤던 시간이었었고요. 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녹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녹화본도 저희 내부 기록용으로 가지고 있게 기록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와중에 약간 버벅거리는 거는 옆에 오퍼레이터가 함께 하면서 조금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웹 가드닝과 플레이풀 가드닝 이 2가지 섹션에서 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라는 걸로 민구홍 개발자님의 인터넷과 웹, HTML 등을 중심으로라는 강연을 줌으로 진행을 했어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웹을 구성하고 있는 코드 언어입니다. 그래서 HTML을 안다라는 건 그 작동 원리를 안다라는 것은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공 개발자님이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고요. 박동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가상공간 메이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워크숍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가상공간을 구축을 할 수 있을까? 앞에서는 정말 비교적 정말 쉬운 툴인 구글 웹사이트를 소개를 드렸지만 조금 더 3D로 이루어진 어떤 공간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툴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온라인 줌에서 만나서 함께 이제 공간을 만드는 방법들을 튜토리얼로 이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우 작가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소리 인지 특성, 특히 이제 이 와우 인공장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분들이 조금 더 아름답게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데 굉장히 관심 있는 이원우 작곡가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개발한 어떤 웹 전자악기를 함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진행해 봤던 워크숍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플레이풀 가드닝이라고 해서 플레이에 대한 어떤 담론을 게임의 역사를 빗대어서 허대찬 선생님께서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고,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은 완전한 오픈 툴은 아니지만 처음 접근하기에는 무료인 툴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말씀을 조금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과 기술 관련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에는 몇 가지 기준을 두고서 이제 툴을 선정을 하고 내용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사용할 툴이 무료여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그램 자체가 무겁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세 번째가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워낙 많은 툴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무료여야 한다라는 점은 내가 한번 시작해 볼까? 시대가 이러하니 나도 한번 그거에 조응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했을 때 허들이 높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무겁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은 약간 후에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이나 디바이스들이 다 좋은 사양은 아니잖아요. 그 지점에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개강을 했을 때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모두가 좋은 컴퓨터, 좋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무겁게 되면은 또 그 프로그램에 맞는 디바이스를 사야 되고 그러면 또 다시 금액적인 허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가벼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어떤 시도들을 해볼 때 굉장히 다양한 궁금증들이 생기고 해결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은 그만큼 해결 지점들을 많이 공유하고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끊이지 않고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교육 방법이나 혹은 교육에 사용할 툴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는 게임부터 3D 영상까지 그 다음 앱 개발까지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툴이 쉽지는 않아요. 쉬운 툴은 아니나 하지만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풀 가드닝에서 유니티를 활용한 온라인 인터랙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운드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어요. 김은지 강사님도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음악을 만드는 행위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유니티를 활용한 게임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웹을 활용한 게임 메이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을 만드는 그 툴 자체가 굉장히 무겁지 않으면서도 또 누구나 계정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약간의 생각을 전환해 보면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 라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간단한 이 클릭형 선택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능이 하이퍼링크 기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서나 혹은 스프레드시트 혹은 PPT 툴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선택지 게임들을 개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영주 선생님은 게임 디자이너인데요. 누구나 접속을 해서 가볍게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구글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조금 아쉽게도 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년 연말에 내는 프로그램 북에는 어느 정도 내용을 담을 예정이니까요. 그 프로그램 북을 올린 PDF를 나중에 한번 열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트렐로라던가 혹은 itch.io 플랫폼이라던가 혹은 구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3D 환경을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이제 모질라 허브라는 이 툴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모질라 허브를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거는 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이 모질라 허브를 활용을 해서 전시장을 구축하기를 각 그 참여 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모질라 허브라는 게 뭐지? 라고 처음 이제 접하게 됐었고요. 모질라 허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 뭐 크롬이라던가 익스플로러라던가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 중에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개발한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3D 회의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러 가지 그 공간 안에 오브젝트들이나 혹은 공간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스포크라는 또 툴을 따로 연동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 무료이고 계정만 있으면 들어가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 만들어진 방 안에 들어가는 건 계정이 없고 링크만 받아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질라 허브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간입니다. 그래서 링크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아바타로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내가 내 취향대로 혹은 내 기능에 맞춰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스포크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연을 느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광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갖춰진 회의실처럼 꾸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회의실도 있고요. 심지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는 이 툴을 가지고 여러 예술가들이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장 안에 본인이 연구하거나 창작한 이미지들과 영상들을 함께 이제 전시하는 식으로 각각의 이제 모질라 허브 전시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페스티벌에서도 서울 가든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질라 허브를 통해서 전시장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크와 모질라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곧 튜토리얼 영상을 저희 센터 웹페이지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튜토리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드릴 테니 그 영상을 한번 받아보시고 각자의 어떤 공간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혼자서 뭐 하고 있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 20명의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워크숍은 다 줌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줌에서만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강사 혼자 되게 외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줌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는 분명히 옆에 오퍼레이터와 같이 있어야 하는 지점을 좀 알게 됐어요. 단순히 이제 강연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워크숍, 그러니까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튜토리얼을 알려주고 이걸로 어떤 창작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들에서 분명히 선생님 저는 안 되는데요. 선생님 방금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다운이 됐는데요. 라는 어떤 원성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 동그라미 치어진 것처럼 그 옆에 강사 옆에 오퍼레이트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메인 줌 방 외에 별도의 방으로 이 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해주고 다시 이 방으로 오게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작게 보여줬던 거를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지금 하얗게 보이시는 현 선풍기가 보이시나요? 이 선풍기를 왜 틀어놨었냐면 사실 이때가 9월이라서 그렇게 덥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나쁜 컴퓨터 사양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줌이랑 그다음에 이 워크숍 튜토리얼을 진행할 툴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발열이 너무 심해져서 자꾸 다운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디바이스에 대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선풍기를 틀어서 열을 계속 식히면서 3시간 동안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술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논리적으로 재밌게 접근해 보자, 너무 심각하게 접근했을 시에는 많이 낙담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과 전시장, 그 다음에 공연, 또 강연 영상들은 또 역시나 저희가 웹사이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웹페이지에 다 모두 아카이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저희 홈페이지를 이제 홍보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웹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주셔서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질라 허브에 대해서 한번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질라 허브라는 툴을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발하고 약간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임팩트 있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모질라 허브 안에서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지점은 어떤 점인지 저희도 개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 자체도 또 후에 또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과 기술의 연결, 플레이풀 가드닝이라는 주제로 총 2번의 강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강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떠한 지점에서 고민했었는지,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었는지, 혹은 부딪혔던 것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과 기술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연구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융합예술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융합예술센터 이다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